AI 반도체 관련해서 브리핑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리노공업은 이번 주 내내 교육시켜드리고 강조한 종목입니다. 3월 11일부터 24만원 1차 매수를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3차 매수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22만 5천원과 24만원, 쉽게 얘기하면 23만원 내외에서는 매수를 해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부터 14일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리노공업은 이제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 최종 목표가 1차 목표가는 26만원, 최종 목표가 30만원을 돌파하는 걸 기대해보자. 리노공업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신고가 경신하고 여기서 더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는 재료를 분석해보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우상향하고, 엔비디아와 맞물려서 HBM 관련 대장주인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TSMC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교육을 시켜드렸던 게 MPU입니다. MPU 대장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리노공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이 MPU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는 범용 인공지능 AGI하고 MPU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제 서프라이 체인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4만원, 47,000원 라인에서 여기서 계속 매수를 교육을 시켜드렸었죠. 그리고 10만원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AI 반도체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그런데 기업이 매우 훌륭한 리노공업 같은 경우 23년 4분기 매출액이 58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0%,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0억으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9%,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배 가까이 성장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52%에 달했던 게 특징입니다. 제가 기존 11월 12월에 17만 5천원과 19만원 사이에서 강력 매수를 말씀드린 종목으로서 R&D용 소켓 비중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 AI 스마트폰, AI 노트북, 하드웨어 시장의 사양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AI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크게 흥행할 수 있는 게 AI 폰과, 그쵸? 그리고 온 디바이스, 이거 이제 전부 설명을 하면 온디바이스 AI잖아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로 제가 제주반도체를 11월에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12월 11일에도 고영을 말씀드려서 거의 말씀드린 이후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상 보시면은 그날 하루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11월 내내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보다 제주반도체를 잔뜩 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욕을 잔뜩 먹었어요, 제가. 근데 제주반도체가 결과적으로는 7배, 6배 올라가는 동안 포스코홀딩스는 하나도 못 올랐죠. 그래서 다시 지금 돌아가면 GTC 3월 15일 GTC 2024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엔비디아 GTC 2024 엔비디아 H200 공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CXL 기술 발표를 하고 예정되어 있고, 조정받은 테크가, 그러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단언컨대 될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라는 건 생길 것입니다만, GTC란 무엇이냐?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인데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매년 GTC는 GPU를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주최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회사들이 각자의 비전과 로드맵을 설명한 자리인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는 대표적으로 뭐 애플,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해서 뭐 요즘에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액침 냉각 뭐 그런 관련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회사라든지 뭐 후공정 관련 기업들이 또 같이 나올 수 있겠고, TSMC에도 기대감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할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가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기대감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전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주식들이 많은데요. 이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원익
IPX라는 기업. 사실 원익 IPX, 원익 QNC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논공업도 전공정과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엮였어요. 사실 이제 전공정 플러스 후공정이 엮여 있으면서 향후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이 MPU. 그래서 사실 리논공업 같은 경우는 3월 13일부터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가온치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리논공업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라는 걸 13일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일이 언제냐면 이때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보면은 결국에는 눌림목이 생긴 다음에 점진적 반등을 이룰 가능성. 특히 리논공업은 제가 주도적으로 회원분들에게 13일, 12일, 13일, 14일, 15일까지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24만원에 1차 매수 됐고 23만 밑에서 또 2차 매수하라고 했는데 1, 2차 매수가 된 상태에서 바로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리논공업은 제가 일단 26만원 1차 목표가를 찍었지만 일단 여기서 보시면 반도체가 전공정에서 후공정에서 전공정으로 기대감이 확산되는데 시장의 이익 전망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를 당장 지을 수 없으니 최대한 기존 설비를 덜어내고 AI를 위한 설비를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지어야 하고 결국 기존 서버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반도체 사이클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오지 못한 전공정까지 매수세가 돌 수는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성장 관점에서는 후공정이라든지 CX라든지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제가 특별히 이제 교육시켜드린 게 뭐냐면은 최근에 23년 4분기 때 가장 실적이 좋았던 게 HBM 그리고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반도체 여기 보시면은 장비 쪽에서 그죠? 장비 쪽에서 또 이제 황제주 가능성이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또 반도체 IP 오픈 테크놀로지 그리고 2차 전지 소부장 쪽에서도 그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이거를 제가 기존에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고 특히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는 제가 2월 7일 실적 발표 이후에 강력히 교육을 시켜드렸죠. 자, TSV를 통하여 HBM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 이거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GTC 2024 이제 막 시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AI 반도체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기존에 AI 관련해서 유리기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특히 여기서 보시면은 이 AI 급격한 확산으로 유리기판 니즈가 확대되는데 여기서 AI 유리기판 관련주로 지금 필옵틱스와 HB 테크놀로지를 3월 14일 어제부터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래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오늘 눌림목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뭐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3월 14일 빅데이터 클럽 7시 37분에 오전 7시 37분에 필옵틱스와 HB 테크놀로지를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3월 14일 전일에 에이프릴바이오도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찍이 교육도 시켜드리고 1월 달에도 매수하라고도 말씀드렸던 종목으로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매수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눌림목이 생기고 상당히 변동성이 생겼지만 상승폭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그쵸? 어제 3월 14일 어제죠? 어제 또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다. 특히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삼성 SDI 협력 등록하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아주 견조한 성장이 나오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성장이 가속화됐어요. 여기서 보시면 레이저 리프터 오프에서 장비 개발을 하면서 2015년 이후에 또 성장이 급등. 그렇죠? 성장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장비를 개발한 이후에 성장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지금 필옵틱스는 뭘로 또 성장할 수 있냐? 차세대 반도체용 어드밴스 패키지. 사실 장비 시장 진출 여기서 보시면 결국에는 그쵸 방금 얘기한
유리기판. 그래서 사실 TGV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방금 교육시켜드린 TGV를 통하여 HBM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장비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피롭티스 같은 경우도 챗GPT 자율주행 AI 등 열풍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피롭티스가 눌림목에서 한번 사볼만 하다. 거래대금이 특히 3월 13일에 2,900억이 터졌거든요. 이렇게 작은 종목이 거래대금이 2,900억이 터지면 눌림목이 형성된다 하면은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13일 14일 장전에 이렇게 피롭티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AI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을 한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는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특별히 또 따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미 당국의 중국의 조선업 물류업 불공정 정책과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장전에 교육시켜드린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3월 15일 이게 보시면 장정교육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전에 교육시켜드린 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삼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중공업하고 HD 현대조선해양. 그러면서도 이제 소형주 중에는 현대힘스를 여기서 보시면 7시 57분에 교육시켜드렸는데 현대힘스는 바로 상승이 상당히 나옵니다. 다만 현대힘스는 펀더멘털 기준으로는 여기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스를 좀 집중적으로 사라 이런 얘기는 못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같이 모멘텀 평가 기준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 낮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결국 AI 반도체가 더 가는 거고 이런 거는 같이 좀 사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장전 7시 50분에 교육을 시켜드린 겁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나무라조 선수가 최근 1년간 6배가량 상승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 슈퍼사이클 당시 시가총액 고점을 넘어섰고 선박엔진 제작 업체인 미쓰이 ENS가 주가가 지난해 말 대비해서 4배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렇게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통상 조선주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겠느냐? 가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국제유가가 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원유 수요 증가 추정치를 하루 120만 달러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상향 조정하자 심리적 기술적 저항 레벨이 8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1월 2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에라도 신규로 제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3월 15일 기준으로는 조선주를 관심을 가지시라 했는데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바로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어요. 그래서 시가 12만원 기준으로 12만 7천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때문에 눌림목이 생기더라도 어떤 눌림목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서도 지금 신고가 13만원을 돌파하고 15만원을 향해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빅데이터 클럽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